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라요입니다. 지로나는 스투아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침착한 마무리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스프리아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인 타이밍이 정교해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로메로는 이 선에서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를 기반으로 팀은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탈취해 측면을 활용하는 속도가 믿는 공격 패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경기 내내 공격적인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고 부상 변수가 있더라도 조직력과 전술 수행 능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은테카가 문전에서의 강한 몸싸움과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페즈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해 전개 속도가 둔화되는 약점을 보입니다. 트레오는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시도로 팀 공격을 돕지만 최근 들어 결정적인 패스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전개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쉽게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민의 결장으로 측면 수비 안정감이 저하되어 공간 커버 범위가 줄어든 것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로나가 스투아니의 마무리와 아스프리아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로메로의 침투 패스와 중원 장악력으로 라요 바이에카노의 압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요 바이에카노는 무민의 부재로 측면 수비에서 불안정함이 커지고 원정에서는 빌드업 단절과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전반에만 활발하고 후반에는 기동력이 급격히 줄어 지로나의 롱패스 전개와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로나는 템포 유지와 압박 지속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 경기 후반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며 3대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텔스타와 츠볼레입니다. 텔스타는 네벨트가 후방에서 안정적인 공중 경합과 커버 능력으로 수비 라인을 지탱하고 있으며 해틀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중거리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우수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지만 세컨드볼 대응이 일정하지 않고 전방 압박에 성공해도 마무리 과정에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승격 이후 리그 적응이 완전하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 전진 패스의 질이 들쭉날쭉하고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후방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며 전개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츠볼레는 루이지가 이 선에서 안정적인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중원 전개의 중심을 잡고 있고 코스토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을 균형 있게 가져가며 박스 안에서 높은 집중력으로 마무리를 시도합니다. 우스팅은 중원에서 압박을 견제하고 세컨드볼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팀 전체적으로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는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갖추고 있고 경기 후반에도 전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중원 장악과 볼 점유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츠볼레가 코스톤을 중심으로 한 전방 마무리 라인과 루이지, 우스팅의 중원 조합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텔스타는 승격팀 특유의 전술 완성도 부족과 빌드업 불안이 여전해 츠볼레의 강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 앞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차이가 드러나면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박스 앞 넓은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츠볼레는 이런 틈을 공략해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능력을 이미 여러 차례 입증한 만큼 원정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츠볼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타드렌과 마르세유입니다. 스타드렌은 타마리가 측면에서 빠른 직선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포파나는 박스 안으로 정확한 타이밍의 침투의 세컨드볼과 마무리 상황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란콥스키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며 필요시 측면으로 이동해 전술적 변화를 주도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중원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측면 압박을 받을 경우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구일이가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컷인 슛을 통해 개인 전술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우드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창출하고 전방에 정밀한 패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볼 간수 능력을 발휘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매끄럽게 연결하며 전환 시에는 박스 근처까지 적극적으로 침투해 득점 루트를 넓히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통해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이며 후반에도 중원 장악력을 유지해 꾸준히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주도권을 먼저 잡는 팀이 전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타드레는 타마리와 포파나의 측면 박스 침투를 바탕으로 전방 전개를 이어가겠지만 측면 압박에 흔들릴 경우 마르세유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구이리와 그린우드의 공격 전환 속도, 호이비에르의 안정적인 조율이 조화를 이루며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후반 체력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르세유가 원정에서 중원 싸움을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마무리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르세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본머스입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모두 소화하며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살라는 오른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인 이후의 마무리 능력으로 여전히 강력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비르츠는 이선 중앙에서 볼 운반과 라인 사이 침투를 병행하며 빠른 템포 전환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세티치와 챔버스의 부상은 중원의 체력 운영에 변수가 되고 있지만 고메스의 빠른 수비 전환과 브래들리의 안정적인 측면 커버가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전술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본머스는 브룩스가 측면에서 드리블 전진과 컷백 공급 능력으로 공격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환경에서는 볼 소유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스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티며 전진 패스를 연결하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개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타버니어는 전방에서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나 피지컬 경합에서 밀리면서 볼을 쉽게 잃는 약점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쿡, 시니스테라, 위날의 부상 결장은 수비 빌드업과 공격 전개 모두의 옵션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이 전진할 경우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고 전환 속도가 늦어 속도전에 강한 팀을 상대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리버풀은 살라와 비르츠를 축으로 한 빠른 템포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본머스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으며 에키티케의 침투와 연계가 원활하다면 본머스의 중원과 수비 간격을 벌려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부상 여파로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뒷공간 관리가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 있어 리버풀의 빠른 방향 전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리버풀은 홈에서 초반 강한 압박과 속도전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조기에 확보할 가능성이 크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다채로운 패턴으로 본머스의 수비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레알 오비에도입니다. 비아레알은 모레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착한 마무리로 여전히 핵심 공격 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노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인 돌파로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예는 이선에서 날카로운 압박과 적절한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의 속도를 높이고 필요시 전방까지 오버래핑을 지원하며 팀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코스타, 캄부알라, 페레즈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중원과 전방의 핵심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전술적 완성도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동시에 유지하며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공격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알 오비에도는 론돈이 제공권과 등지기 플레이로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레이나가 이선에서 패스 전환과 중거리 슛으로 공격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15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전환 공격을 시도하지만 코스타스, 레모스, 세우안의 하산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라인과 중원의 로테이션 폭이 좁아졌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을 내려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아레알은 모레노와 피노를 중심으로 한 마무리와 돌파, 게이의 이선 압박과 오버래핑이 균형을 이루며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오비에도는 부상 공백과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론돈을 축으로 한 단조로운 전개가 중원 압박에 쉽게 차단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커버 범위가 줄어들고 크로스 대응에서 실점 위험이 커지는 점은 비아레알의 공격 패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반에 리드를 잡은 뒤 후반에도 추가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